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LLM의 온도 설정이랑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에 대한 가이드들을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정보가 꽤 많은데 저희 목표는 여기서 진짜 작업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핵심 지식 그리고 좀 흥미로운 포인트들을 쏙쏙 뽑아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막 기술 용어에 파묻히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것만 딱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네, LLM 결과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조절하는 두 가지 큰 축이죠. 바로 온도랑 프롬프트. 단순히 이게 뭐다 저게 뭐다 나열하기보다는 각각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써야 효과적인지 그 원리까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걸 아셔야 여러분이 LLM 쓰실 때 이럴 땐 이걸 써야겠구나 하고 좀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질적인 이해를 돕는 데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LLM의 약간 성격을 조절한다고 할까요? 온도 설정부터 시작해보죠. 이게 다음 단어를 고를 때 얼마나 좀 예측 불가능하게 할 거냐, 이건 정하는 답시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온도를 아주 낮게, 예를 들어 0에서 0.3 정도로 설정을 하면요. LLM은 거의 항상 확률이 제일 높은 단어만 골라요. 거의 정해진 답만? 그렇죠. 그래서 수학 문제 풀이나 코드 짜는 것처럼 정답이 딱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좀 일관성이 중요한 작업에 유리하죠. 특히 온도를 0으로 딱 해버리면 진짜 제일 확률 높은 단어 하나만 고르니까요. 탑K니, 탑핀이 하는 다른 샘플링 기법들은 아예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군요. 온도가 0으로 하면 그럼 항상 똑같은 예측 가능한 답만 나온다는 건데 이게 근데 때로는 너무 좀 경직되거나 창의성이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해요. 바로 그게 트레이드오프인 거죠. 반대로 온도를 좀 높이면 0.7 이상으로요. 그러면 확률이 조금 낮더라도 좀 더 다양한 단어들이 선택될 가능성이 커져요. 네. 그래서 이야기 만들 때나 아이디어 막 던지는 브레인스토밍 할 때처럼 좀 새롭고 창의적인 결과가 필요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생각하기엔 온도를 높이면 답이 좀 부정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셀프 컨시스턴시 같은 좀 고급 기법에서는 오히려 일부러 높은 온도를 쓴다고요. 네, 그게 진짜 재밌는 부분이죠. 셀프 컨시스턴시는요, 일부러 높은 온도를 써서 다양한 여러 갈래의 추론 경로를 만들어내게 해요. 일부러요? 네. 그런 다음에 그 여러 결과들 중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답변을 최종 답으로 고르는 거예요. 일종의 다수결 원칙 같은 거죠.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는 길을 여러 번 가보고 가장 많은 증거가 가리키는 답을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복잡한 문제에서는 오히려 이게 정확도를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창의성을 위한 무작위성이 오히려 정확도를 높인다니 되게 역설적이면서도 흥미네요. 그렇죠. 자, 그럼 온도 설정으로 LLM 답변 스타일이나 창의성 수준을 어느 정도 맞췄다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내용 자체를 구체적으로 얻어내는 기술,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넘어가 보죠. 가장 기본적인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간단한 건 역시 지로샷이에요. 특별한 예시 없이 그냥 이 문장 요약해줘 이런 식으로 작업 지시만 딱 내리는 거죠. 그냥 시키기만 하는 거군요. 네. 근데 모델이 작업을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결과물 형식이 좀 중요하다 이럴 때는 퓨샷 방식이 더 효과적이에요. 몇 가지 입출력 예시를 프롬프트에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모델이 그걸 보고 이런 패턴으로 답하라는 거구나 하고 배우게 하는 거죠. 패턴 학습이군요. 네, 복잡한 데이터를 좀 구조화해야 하거나 아니면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구분해야 할 때, 그럴 때 유용하죠. 롤 프롬프팅도 상당히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것 같아요. 모델한테 특정 역할을 딱 주는 거잖아요. 당신은 경험 많은 여행 가이드입니다. 이 도시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그 역할에 맞는 톤이나 또 전문 지식을 좀 반영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꽤 쓸만하죠. 이런 기본 기법들을 잘 섞어 쓰는 것만으로도 꽤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지면 LLM의 그 생각하는 능력, 그러니까 추론 능력을 직접적으로 좀 끌어내는 고급 기법들이 필요해져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chain of thought, 코어트군요. 단계별로 생각해보자. Let's think step by step. 이 마법의 문장 하나로 성능이 확 좋아진다는 게 참 신기해요. 네, 코어트는 LLM이 그냥 답만 툭 내놓는 게 아니라 문제 푸는 과정을 스스로 좀 설명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 중간 추론 과정을 만들어내면서 복잡한 문제,
특히 뭐 수학 문제나 논리 문제 같은 거 풀 때 훨씬 정확한 답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아,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보여주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아까 말한 셀프 컨시스텐스는 이 코어티를 여러 번 돌려서 제일 괜찮은 답을 고르는 방식이고요. 그럼 Tree of Thoughts, TOT는 여기서 어떻게 더 나아간 건가요? 코어티나 셀프 컨시스텐스가 여러 길을 탐색하긴 하는데 약간 좀 독립적으로 본다면요. TOT는 마치 나무가 가지를 뽑는 것처럼 여러 추론 단계를 동시에 탐색해요. 각 단계에서 여러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가능성이 낮다 싶은 경우는 가지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서 가장 유망한 해결책을 효율적으로 찾아나가는 방식이죠. 훨씬 더 그 복잡한 문제나 뭐 전략 세우는 데 강력하겠네요. 맞습니다. 게임 전략 같은 거요. 그리고 리액트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LLM의 내부 추론 능력이랑 외부 세계의 정보를 결합하는 방식이에요. 외부 정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최신 정보가 필요하면 웹 검색을 시키고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면 계산기 도구를 쓰게 하는 식이죠. LLM이 스스로 생각, reason 하고 필요하면 외부 도구를 활용, act 하고 그 결과를 다시 관찰, observe 하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와, 점점 더 똑똑해지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작업이 얼마나 복잡하냐,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C샵부터 React까지 이 도구들을 잘 골라서 조합하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죠. 네, 이론은 이제 좀 알겠는데 이걸 실제로 쓸 때 좀 주의할 점이나 팁 같은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코드 생성 같은 거 할 때는요? 코드 생성할 때는요. 일단 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뭐 써야 하는 라이브러리, 구현해야 할 기능 이런 요구사항을 최대한 명확하고 상세하게 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LLM이 짜준 코드가 완벽할 순 없으니까 반드시 직접 다시 보고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아, 검증은 필수군요. 그럼 구조화된 데이터, 표 같은 형태로 결과를 받고 싶을 때는요? 그럴 때는 제이슨 형식으로 출력을 요청하는 게 좋아요. 데이터를 키값 쌍으로 딱 구조화하는 표준 포맷인데 이걸 쓰면 모델이 형식을 더 명확하게 알아듣고 정확도가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오, 제이슨이요? 네. 다만 이게 일반 텍스트보다는 토큰을 좀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듣다 보니까요. 결국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뭐 한 번에 완벽한 답을 찾는 마법 같은 게 아니라 계속 시도하고 고치고 또 시도하고 이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프롬프트를 자꾸 시도해보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이 방식이 효과가 있었네 하고 기록하고 문서화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기록이요? 네. 잘 통했던 프롬프트는 뭐 템플릿으로 만들어 두거나 버전 관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 정말 공감되네요. 저도 처음엔 다음에 기억하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왜 그 프롬프트가 잘 됐는지 몰라서 막 헤맸던 적이 한두 번이거든요. 그렇죠.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기록의 중요성,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LLM 결과물을 조절하는 두 가지 큰 축, 온도 설정으로 창의성과 일관성을 조절하는 법,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다양한 기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로샷 같은 기본부터 시작해서 코어티, 투오티, 리액트 같은 고급 추론 기법, 그리고 실용적인 팁까지 쭉 훑어봤네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LLM이라는 이 강력한 도구를 좀 더 능숙하게 다루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여러분의 목표에 맞춰서 이 온도와 프롬프트 기법이라는 도구들을 어떻게 잘 조합하고 실험하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을 꾸준히 기록하는 데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 말고도 사실 LLM이 스스로 더 나은 프롬프트를 만들도록 연구하는 오토메이티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줄여서 APE 같은 분야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점점 더 진화하고 있죠. 앞으로도 LLM이랑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계속 최적화해 나가야 할 텐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LLM에게 가장 먼저 한번 실험해보고 그 결과를 기록해보고 싶은 프롬프트는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